이번 시간에는 그 포괄일제 중에 영업범 포괄일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업범 포괄일제 예시 이렇게 해서 A라는 사람이 이거 기간은 임의적으로 설정해 본 거예요.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했다. 이래서 이제 위법을 한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1월 1일도 문을 열었다 닫았을 거고 1월 2일도 문을 열었다 닫았을 거고 이렇게 해서 열고 닫고 하는 거를 열고 닫을 때마다 그 신고하지 않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했다 하는 그 범죄가 각각 성립한다면 범죄 사실은 이렇게 써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1월 1일 날 일반 음식점 영업을 했다. 1월 2일 날 했다. 1월 3일 날 했다. 또 그 중에는 쉰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열지 않은 날은 또 빼야 되겠죠. 그것은 영업을 하지 않았으니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1년 내내 열었다면 범죄 사실이 365개가 되겠죠. 365개 이렇게 되겠죠.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한 개의 죄가 성립한다면 이런 식으로 되겠다. 이것은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실체적 영업범으로 함께 이 365개의 범죄를 함께 재판받는다면은 법정형의 2분의 1을 가중해서 처벌을 할 수 있겠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범죄 사실을 하나하나 다 매일 한 가지씩 범죄가 성립된다고 다 쓰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 언제까지 신고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죠. 같은 장소에서 같은 고의를 가지고 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나가는 거. 이럴 경우에는 이 전체 2021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의 전체를 한 개 범죄로 이렇게 처벌을 하겠다. 이것이 바로 포괄일죄다. 포괄 전체를 통틀어서 여기에 그 대법원 판례 2002도 1855 판결에 보면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식품위생법이죠. 이게 식품위생법 위반이죠.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 계속 열고 닫고 수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안에서 가게 영업을 한다는 단일하고 계속된 그런 범위는 고의를 말하는 것. 고의 해서 일정 기간 계속해가지고 1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행했고 그 다음에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한다. 그러한 그 법익인 그러한 부분 동일한 경우에 이럴 경우에는 이 행위를 통틀어서 1월 2일, 1월 2일, 1월 3일, 1월 4일 통틀어 가지고 포괄일죄 전체를 한 개의 죄로 해서 처단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2002도 1855의 판결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포괄일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 안에서 범위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가지고 이행하고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각 행위를 통틀어서 포괄일죄로 처단한다. 이것이 포괄일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은 여기 이거 A라는 것은 기간을 그냥 A라는 그 기호로 표시해 놨어요. 기간. 뭐 1월부터 3월까지도 될 수 있을 거고 1월부터 4월까지로 될 수 있을 거고 이렇게 기간 A라는 기간 동안에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다가 여기 단속이 된 거예요. 단속해가지고 특별사법경찰이 단속해서 송치했더니 검사가 기소를 했어요. 검사가 기소하면은 재판 중이 되겠죠. 해서 뭐에 대해서 재판 중이냐? A 기간에 한 거에 대해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A 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영업한 그 내용에 대해서 단속한 내용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A 기간에 영업을 하고 단속돼서 딱 멈추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계속 영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재판 중인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하다가 A라는 이 기간 중에 한 거에 대해서 벌금형을 했다든지 그러면 약식명을 했다든지 1심 선고를 했다든지 2심 선고했다든지 선고일
확정이 됐다면, 약식 명령을 받아서 확정이 됐다면, 1심에서 확정이 됐다면, 1심에서 항소해가지고 2심에서 확정이 됐다면, 그 다음에 확정이 됐을 때 그 선고일 말하는 거예요. 선고일, 언제 선고를 할 거 아니에요. 이 재판을 했으니까 A에 대해서 선고를 할 거 아니에요. 그 선고하는 날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고했는데도 계속 영업을 하는 거예요. 선고한 이후에도 영업을 한 거예요. A는 이 기간 중에 미신고 영업을 해서 단속을 당한 기간이고, B는 그 A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데도 계속 영업을 해 나간 기간이고, C는 A 사건에 대해서 그 선고를 했는데도 이후에도 계속 영업을 해 나간 거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A 재판 중인데 아직 재판 안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때 영업 중이었던 B기간의 영업 중이었던 거에 대해서 이것도 기소할 수 있는지, A에 대해서 기소해가지고 재판 중인데 그 재판 중에 B 기간에도 영업을 했는데 이것도 기소할 수 있는지, 그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선고해서 확정이 됐다 그랬잖아요. A 기간에 한 거에 대해서 선고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이럴 경우에 A 기간에 대해서 확정은 A 기간의 범죄에 대해서만 확정이 된 거죠. 이럴 경우에 그 B 기간에 영업한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이렇게. 그리고 A 범죄 기간, A 기간에 선고에서 확정이 되었는데 그 선고 이후에 벌어진 C 기간에 영업한 거에 대해서 처벌할 수 있는지, 요 세 가지가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기간을 나눠놨지만은 이것은 전체적으로 범죄가 한 개 범죄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개 범죄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보겠습니다. 다시 포괄일제계, 이 동그라미 안에 있는 2001년 1월부터 12월 31일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매일 열부 닫고 미신고 영업한 게 전체적으로 한 개 범죄가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2022년 2월 1일 날 재판을 하고 있어요. 2021년은 다 지나갔고 2022년 2월 1일 날 재판을 하는데 어떤 부분에 재판을 하느냐, 1월하고 2월 거에 적발이 됐었던 거를 재판을 하는 거예요. 1월하고 2월 미신고 사건. 그래서 요거를 재판하는 거예요. 요거를 2022년 2월 달에 예를 들어 가지고 이렇게 재판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22년 2월 1일 날 재판하는 거니까는 이미 2021년 범죄는 다 지난 거죠. 이거는 요것도 처벌이 가능한 거죠. 그런데 포괄일제, 이게 전체적으로 한 개에 있는 거잖아요. 포괄일제의 일부분 범죄에 대해서 재판 진행 중일 때, 여기 12달 동안 했는데 이 중에 일부분 1월하고 2월에 대해서 재판 중일 때 나머지 부분, 이거를 기소할 수 있는지,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부분 1월, 2월을 뺀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이 부분을 기소할 수 있는지. 이거 왜 따지냐면은 이게 한 개 범죄잖아요. 한 개 범죄 중에 일부가 이미 재판 중인데 나머지 범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전체로 보면 한 개인데,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그 형사형법의 327조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해서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는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소기각, 공소한 게 잘못됐으니 기각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1월, 2월에 한 범죄나, 이게 포괄일제이기 때문에 3월, 4월에 한 범죄나 5월에 한 범죄나 다 똑같이 같은 죄예요. 같은 죄. 그래서 1월, 2월에 한 걸 기소했으면 이 범죄 1월부터 12월까지는 기소가 됐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왜?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해서 일제가 되는 거니까. 그런 취지가 있는 거니까. 공소가 제기된 사건, 이 사건은 1월부터 12월까지 이루어졌지만은 그 중에 1월, 2월치만 기소하더라도 이 전체가 다 기소가 된 걸로 보는 거예요. 일죄니까, 여기 일죄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다시 이거에 대해서 1월, 2월이 기간이 1월, 2월인 이 부분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이미 요것도 같은 죄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 1월, 2월이 기소가 됐기 때문에 나머지는 기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수사를 하게 되면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이거 1월하고 2월만 12월까지 했는데 1월, 2월만 처벌하고 나머지 처벌 못하면은 왠지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죠. 그럼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처리할 수가 있어요.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렇게 298조 형사소송법 298조 보면은 그 공소장이 기재한 공소사실 변경을 할 수 있다.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이렇게 같은 사건이니까 그래가지고 공소장 1월, 2월에 했던 거를 나머지를 다시 또 기소하면 이중기소가 돼서 공소기각 판결이 되니까 공소장을 변경하는 거예요. 이것을 1월, 2월까지만 되어 있는 공소장을 1월부터 12월까지로 법원의 허가를 얻어가지고 변경을 하면 되는 거예요. 변경. 그러니까 이중기소는 안 되지만은 요거 1월, 2월 기소했으면은 나머지 또 기소하면 이중기소가 되니까 같은 사건이니까 이중기소가 되니까 그렇게 하면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니까는 그 공소장 자체를 1월, 2월까지만 돼 있던 거를 1월부터 12월까지로 이렇게 고쳐서 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해서 2022년 2월 1일 날 약식 명령을 했어요. 1월, 2월 미신고 영업 부분에 대해서 이거 재판했다고 그랬잖아요. 재판하다가 이제 약식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약식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1월, 2월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 벌금 100만 원 약식 명령을 해가지고 확정이 되었다. 정식 재판 청구로 나가면은 또 그 1심 선고가 나와야 되겠, 1심 선고일 기준이 돼야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약식 명령하고 정식 재판 청구하지 않아서 확정이 됐다. 그럴 경우에 그러면은 1월, 2월은 확정이 됐는데 나머지 3월부터 12월까지 미신고 영업에 대해서는 기소할 수 있을까? 이렇게 확정이 돼 버렸어요. 확정이 돼 버렸어. 아까는 재판 중일 때는 이중 두 번 기소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죠. 1월, 2월은 재판 중이면 나머지는 기소할 수 없다고 그랬죠. 이중 기소가 되니까. 같은 사건으로 이중 기소가 되니까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 1월, 2월은 형이 확정이 됐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부분 기소할 수 있는지, 처벌할 수 있는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처벌할 수 있는지. 그래서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에 선고를 한다 그래서 처벌 못하는 거예요. 확정 판결이 있는 때에는 면소에 선고를 한다 그래서 1월, 2월에 대해서 확정 판결이 있으면은 나머지도 확정 판결이 있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왜? 이게 포괄해서 전부 다 한 개의 죄가 되는 거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 면소 선고가 된다. 그래서 그 2006도 1252 판결문을 보면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하여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범행 일부 1월, 2월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요게 판결이 확정된 경우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사실심 판결 선고시, 사실심 판결 선고가 2월 1일이잖아요. 그 전에 이루어진 범행, 이건 전부 다 그 전에 이루어진 범행이죠.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미친다. 그러니까 확정 판결에 기판력이 미친다는 것은 확정 판결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좀 전에 그 형사법 규정이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전체에 대해서 한 개를 이루는 전체에 대해서 일부가 확정이 되면은 나머지는 면소 판결, 면소 선고를 해야 된다. 한마디로 처벌하지 못한다. 이런 취지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한다.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한다. 이렇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죄 관계 있는 범행 일부에 대해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좀 전에 그 판결문이에요. 사실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심 판결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확정일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선고일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그 선고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 대해서는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미친다. 그래서 면소의 판결을 선고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심 선고일이라는 것은 약식명령일 아니면 1심 선고일, 2심 선고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심은 뭐라고 그러지? 대법원에서 하는 것은 법률심이라고 그래요. 법률심. 그래서 만일에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이 됐다 그러면은 기판력은 확정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까지 미치냐? 2심 선고일까지 미치겠죠. 2심 선고일. 사실심까지만 하는 거니까 2심 선고일까지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범죄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에 이렇게 그 9월 30일 날 약식 명령을 했어요. 1월, 2월 미신고 영업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저 짝대기 옆으로 해가지고 말씀드렸죠. 단속했는데도 계속 영업하고, 재판했는데도 계속 영업하고, 선고했는데도 계속 영업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선고했는데도 그 이후에 계속 영업이 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 9월 30일 날 약식 명령을 했는데, 1월하고 2월치에 대해서 약식 명령을 했어요. 이렇게 해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약식 명령한 다음에 또 범죄를 계속했어요. 그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어요. 그러면은 약식 명령에서 확정이 됐다고 치고 확정이 된 약식 명령 선고한 이후에도 10월, 11월, 12월 이때 계속 영업을 했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이것도 기소할 수 있을까? 처벌할 수 있을까? 이렇게 요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처벌할 수 있을까? 사실심 판결 선고 시 이후에 범죄 10월, 11월, 12월은 그 포괄일제 관계 있더라도 이게 포괄일제잖아요. 포괄일제 관계 있더라도 별개의 독립적인 범죄가 된다. 그러니까 약식명령 한 이후에 선고한 약식명령 한 그 날 이후에 이루어진 범죄에 대해서는 새로운 범죄를 보는 거예요. 새로운 범죄를 봐서 이것은 그 독립적인 범죄가 되는 거죠. 별도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되겠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지금까지는 영업범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행정사범 중에 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포괄일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영업범 같은 경우에는 구별하기가 좀 쉬운데 포괄일제인지 구별하기가 쉬운데 이렇게 폐기물 관리법 같은 경우에 김땡땡이라는 사람이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매립하는 그 폐기물 관리법 위반 행위를 했다. 그럴 경우에 이렇게 이 사람이 1월 달에 A 지역에다가 그 또 100톤을 무단 매립했고 그 위탁업체가 갑이었어요. 그때는. 또 이때는 B 지역에다가 며칠 있다 B 지역에다가 또 무단 매립했는데 이때는 위탁업체가 달라요. 또. 그리고 또 여기에는 C 지역에다가 이렇게 했어요. 아까 그 일반 음식점 미신고 그 영업 포괄일자하고 다른 것은 일반 음식점 미신고 영업은 같은 장소에서 계속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폐기물 무단 매립한 것은 A 지역, B 지역, C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역이 달라요. 이게 장소가 달라요. 그리고 저 위탁업체도 다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포괄일지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이거 버린 것마다 장소가 다르니까 각각 범죄가 성립하는 것인지 이게 아니면은 한 업체에서 계속 이렇게 사업상 이렇게 이어나갔으니까 이게 포괄일제로 봐야 되는지 좀 헷갈릴 수가 있겠죠. 판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 제명에 해당하는 여러 개의 행위 혹은 연속된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일정 기간 계속해서 행하고 그 피해 법익도 동일한 경우에 포괄일제로 처단한다. 이거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처단해야 할 것이나 뒤에 또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범위의 단열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 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경우 범행 방법 및 장소가 동일하지 않은 거 아까 폐기물관리법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은 A 지역, B 지역, C 지역에서 장소가 동일하지 않죠. 그래가지고 각 범액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실체적 경합범이라는 것은 각각 범죄가 성립한다는 거예요. A 지역에 벌인 거 범죄 하나, B 지역에 벌인 거 범죄 하나, C 지역에 벌인 거 하나 이런 식으로 2006도 317이 판례에서 그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결문 2011도 9549 폐기물관리법 위반 판결문 보면은 매립 장소가 4곳으로 구분되어 있고 폐기물 위탁 처리 업체도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A라는 회사,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또 다른 회사로 변경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매립 장소를 중심으로 그 매립의 경위와 기간, 방법, 도구 등은 물론 거래 경위와 거래 방식 등 두루 살펴가지고 이게 포괄일제냐 아니냐 그것을 가려야 된다. 이렇게 그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대법원 그 판결 취지는 이것은 포괄일제가 아니다. 실체적 경합범이다. 이런 취지의 판결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포괄일제에 대해서 좀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겠다. 그런 경우에는 판례를 찾아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영업범 같은 경우에는 영업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음식점 미신고 그 영업범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와 같이 그와 같이 그 기소한 날짜 그 다음에 약식명령 1심, 2심, 사실심 그 선고한 날짜 그 기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는지 처벌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따져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그 영업범에 관한 그 포괄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